네, 이번 시간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력학 법칙 세우기 전에 이제 열기관, 내부 에너지 등등등등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것만 좀 한번 나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 R, T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두 번째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게 2분의 3 N, R, T인데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온도하고만 연관성을 가지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두 가지 관계만 잘 따져주자라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열기관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 W는 P, 델타, V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거죠. 이제 요게 더 추가해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A에서 B로 갔다가 C에서 A로 가는 과정인 거죠. 한번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 A, 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 풀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러한 공식을 나열을 하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각 지점의 온도를 파악한다고 했었던 거죠. 온도는 첫 번째 공식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온도 T는 얘네들이 넘어가서 nR분의 PV 해서 얘는 상수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압력하고 부피의 곱으로 온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A 지점의 온도를 따지게 되면은 4 곱하기 3에서 온도값이 12라고 숫자만 적도록 할게요. B 지점은 3, C 지점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냐? A 지점이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었던 거죠. 한번 먼저 볼게요. 기억. A에서 B 과정에서 A에서 B로 갈 때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죠. W는 P 델타 V인데 부피가 어떻게 되어 있죠?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4에서 1. 압력은 일정한 상태인 거죠.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일이 감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면 일을 한다라고 기체 내부에 있는 게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일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죠. 일을 받는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부피가 수축을 했기 때문에. 니은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를 감소한다. 지금 온도는 먼저 파악을 해놨죠. 3에서 1로 온도가 감소했죠.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지금 C에서 A로 가는 과정. 요 과정일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만 연관성이 있느냐?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얘 온도 1이었고 얘 온도가 12죠. 온도가 증가했었던 거죠.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증가한다. 디귿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하면은 부피가 C에서 A로 가는 요 과정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화살표가 이쪽 방향. 요 A에서 B로 갈 때는 요 아래 방향의 만큼 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만큼 부피가 줄어든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삼각형만큼 일을 받은 거죠. 받았다. 계산도 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아마 3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공식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모양이 막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거의 다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고 이제 연력학 제1법칙 할게요. 지금 연력학 제1법칙 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뭐 내부 기관, 열기관 같은 거 어떤 열출입 또는 에너지 같은 경우가 뭐 새로 생기거나 이제 없어지지 않는 일종의 하나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다라는 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어떤 기관에 피스톤이 피스톤 기관에다가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열을 가하고 있으면 이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열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요 피스톤 같은 경우에 어떤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 부피가 변화할 거다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자체적인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의 온도 값을 뭐 내부 에너지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때 가한 열량이랑 이때 부피 변화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 값이 뭔가 일치하는 물리량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뭔가 값을 더 곱해줘야지만 가한 열량과 동일한 에너지 값 또는 물리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피하고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아까 공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압력을 곱하면 P 델타 V, 아까 생소한 게 아니죠. P 델타 V 값이 1이다 라는 거를 하나 알 수가 있고, 즉, 요 피스톤에다가 열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부피 변화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즉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증가하더라 라는 값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공식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피스톤에다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을 가했습니다. 플러스 값으로 가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게 되면 부피 값이 고정되어 있다. 피스톤이 여기에다가 뭔가 나사 같은 걸로 박아가지고 요 부피가 고정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부피가 고정됐다는 소리는 부피의 변화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값이 제로라고 하는 값이죠. 제로. 그렇게 되면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고스란히 일한 값이 다 뭘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만 쓰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 등적가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을 가했는데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 그런데 내부 에너지, 온도가 변화가 없으면 이 피스톤이 뭐 부피가 증가를 하겠죠. 그럴 때 등온 과정 등등등등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예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W 값이, 예를 들어서 W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W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일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을 했다.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외부로 일을 했다. 그럼 외부로 일을 했을 경우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부피가 팽창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일을 했다. 부피 팽창.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 일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서 요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 내부 에너지 값이 만약에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만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내부 에너지 U는 뭐 2분의 3 nRT라고 하지만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만 연관성이 있다.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더라.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온도도 증가하는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은 반대로 내부 에너지 감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 기체 분자의 온도도 감소한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열량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가했는지 뭐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요 피스톤이 부피가 팽창을 했어요. 부피가 팽창을 하고 위에다가 하나 줘야지. Q W. 부피가 팽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값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열량이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거를 열을 흡수했다.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흡수하게 되면 일도 하게 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뭐 등온 과정, 중적 과정,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배우면 열량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부피도 수축하고 요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열을 바깥쪽으로 빼내야 된다는 거죠. 열을 방출한다라고 표현해요. 방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 값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요. 이거를 활용한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지금 나눠준 유인물에는 없는데 연력학 제1법칙 하면서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참고서 문제집을 보게 되면은 뭐 등온 과정이라고 등온 과정, 뭐 등합 과정, 등적 과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뒤에 가면은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문제 풀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눠진 유인물에는 집어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설명할 때 딱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 하면서 지금 열량이라고 하는 거,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할 때 또는 일을 할 때 이제 포함되고 플러스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쓰이는 거다라고 한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이라고 하는 거는 P의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값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요 공식 하나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요거 nR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니까 생각하지 말고 요 온도라고 하는 녀석이 좀 전에 복습할 때 뭐 압력 부피 변화 그래프에서 온도 파악할 때 압력하고 부피 값을 곱한 걸로 얘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요 관계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먼저 등온 과정 볼까요? 등온 과정. 어떤 피스톤에다가 열기관에다가 열을 가했는데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어떤 과정이다? 온도가 일정한 값이다. 온도는 요 내부 에너지하고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온 과정이면 내부 에너지 값이 온도 변화가 없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가해진 열은 고스란히 일할 때만 쓰이더라라는 거죠. 뭐 부피값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뭐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플러스 값이다 하면 얘 전체들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뭐 부피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압력이 증가하거나 문제에 따라서 등온 과정이면은 얘가 제로가 돼서 만약에 부피가 올라가게 되면은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만약에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는 뭐 이러한 상태를 관계를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등온 과정일 때 연력학 법칙에서 얘를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부피와 압력 관계를 따지면 된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등압 과정 같은 경우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압력이 일정한 거잖아요. 요때 압력값이 일정한 거죠. 숫자가 변하지 않은 거고 그럴 때 뭐 내부 에너지 값이 얘 플러스가 되게 된다 그러면 뭐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얘의 값이 또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아 부피도 증가하겠네 뭐 이런 거죠.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아 부피가 커졌으니까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외부로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되겠죠.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얘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부피의 변화량이 제로니까 일을 전혀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한 게 제로니까 가해질 열량은 고스란히 빛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만 쓰이더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일정하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는 아니죠. 그럴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그 내부에 있는 피스톤 부체 분자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증가하더라. 뭐 이러한 것들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압력, 부피, 온도에 관해서 묻는 게 뭐 등온 과정, 등압 과정, 등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연력학 제일 법칙하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 값이 온도하고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거를 뭐 설명한 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긴 했지만 수학적인 내용이죠. 얘가 값이 뭐 일정하면은 얘가 증가하면 뭐 내려가고 얘가 일정하면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뭐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따져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런 거는 뭐 뒤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예제 문제하고 비슷하죠. 지금 A, B, C, D, A로 다시 오는 A, B, C, D, A 과정이에요.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열량은 어떻게, 열은 어떻게 되느냐, 내부 에너지, 일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공식을 써서 이 아래쪽에다 써볼까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그래서 온도 파악을 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온도라고 하는 거는 nR분의 PV인데 얘는 상수니까 중요하지 않고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 압력, 부피를 곱해서 먼저 온도를 표현해보자. A 같은 경우는 압력의 부피니까 얘의 온도는 1.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4,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6, 얘는 온도가 2. 각 지점의 온도를 파악하고 어디가 온도가 가장 높은지도 알면 좋겠죠. 두 번째,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인데 요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온도하고만 연관성이 있더라.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세 번째, 1이라고 하는 거는 P 델타 V 해서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량을 곱한 게 1이다 라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일 법칙 Q는 W 플러스 델타 U 더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1이 요거였던 거죠.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써놓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공식을 다 이제 나열을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로 갈 때 2를 했다라고 되는데 1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P의 델타 V A에서 B로 갈 때 압력은 일정하죠.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1에서 3으로 증가했죠. 부피가 팽창을 했으니까 2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만큼 2를 했을까요? 얼마만큼 2를 했냐라고 하면은 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각형 모양 면적이니까 부피 곱하기 면적 사각형 모양 그래서 압력 P 곱하기 부피 변화니까 P 델타 V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면적 계산하면 얼마만큼 1을 했느냐
이 줄 일을 했다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럼 B에서 C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을 한 게 아니죠. 일을 한 게 아니고 C에서 D로 가게 되면 압력은 일정하고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내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만큼 일을 받았을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바로 2, 세로 2니까 4줄 1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B에서 A로 갈 때 부피가 일정하니까 얘는 또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만 연관성이 있느냐? 온도하고만 연관성이 있는 거죠. A에서 B로 갈 때 A의 온도는 1, B의 온도는 3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B에서 C로 갈 때 B 온도 4, 얘 6이니까 B에서 C로 갈 때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니까. 같은 논리로 C에서 D로 갈 때는 감소, 요게도 감소. 요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거죠. 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일을 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해서 얘 플러스 값 갖는 거죠. 내부 에너지 증가했죠. 플러스 값. 그러면은 이란 값이 플러스,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열을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돼? 받아야 돼? 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열을 흡수했다라고 얘기하죠. 흡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거는 부피 변화가 없어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즉 B에서 C로 갈 때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을 한 게 아니죠.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얘가 제로가 되는 거고, 내부 에너지 값의 변화량 값이 고스란히 열과 연관성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제로예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가, 얘는 제로니까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열 흡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C에서 D로 갈 때 한번 볼까요? C에서 D로 갈 때 2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가 2를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감소했네요.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출.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논리로 얘도 열 방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작성을 했지만, 기억, 니은, 디귿해서 기억 A, B 과정에서 열을 방출했다 하면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요게 다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문제를 꼬아서 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원 그래프 과정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또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지우지 말고 바로 예제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림이 동일하죠. 기억 볼게요. 기억. 여기다가 봤을까요? 기억.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이다. 한번 순환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 A에서 B로 갔다 B, C, D, A로 원위치한 거죠. A에서 다시 A로 왔을 때 내부 에너지 온도 변화가 1에서 다시 1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이다. 기억. 옳은 소리가 되는 거고, 니은 기체는 외부에 이 줄만큼의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A에서 B까지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면 2줄 일 했고요. 여기 C에서 D까지는 이 4줄 일을 받았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 면적만큼만 일을 받은 거죠. 2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받았다. 부피가 감소한 게 더 크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기체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였다. 일을 받았죠. 일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열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이제 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단열 과정. 피스톤에다가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해서 이제 열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열 출입이 없는 상태를
단열이라고 하거든요. 열을 차단했다라는 건데 열역학 제1법칙이 Q는 P 델타 V 플러스 내부 에너지였죠.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소리는 열이 뭐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이 값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제로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 단열 팽창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뭘까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됐다라는 소리는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즉 뭔가 일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이 값이 증가한다는 소리인 거죠.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일정한 값이 돼야 돼요. 근데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들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는 온도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플러스에다가 어떤 값을 해줘야지만 얘가 변화가 없는 값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 즉 기체 분자들의 온도는 내려가더라, 감소하더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뭐 이제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단열 팽창 과정을 통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단열이라는 말에서 열량이 출입이 없다라는 것만 잘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단열 압축 과정은 이제 자연 현상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기체 분자들의 값이 플러스 값, 온도가 증가한다 라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열 과정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또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열역학 제1법칙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열역학 제2법칙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열역학 제2법칙은 뭔가 수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역학 제2법칙은 이제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뭔가 책에서도 많이 접했을 텐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무질서 증가 법칙 또는 요게 무질서도 증가 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런 걸 다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에다가 어떤 잉크방울을 검정색 잉크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 이 물에 잉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된다 그러면 잉크 분자들이 여기에 막 골고루 퍼져가지고 얘가 뭐 검정물로 다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퍼지게 될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퍼져 있는 잉크 분자들이 하나의 점에 모여서 요게 깨끗해지면서 어느 부분에서 잉크방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하나로 뭉쳐져 있었던 녀석이 뭔가 자연현상을 거치면서 골고루 이렇게 퍼지는 현상, 무질서도 여기는 뭉쳐져 있으니까 뭔가 질서 정연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연현상은 뭔가 이렇게 무질서한 방향으로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게 열역학 제2법칙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퍼진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열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다 이렇게 무질서한 정도로 이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잉크도 그렇고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이제 막 뭔가 냄새가 꿉꿉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게 되면 교실에 향수 분자들이 퍼지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향수 분자들이 하나의 점에 모여서 다시 향수 액체가 되진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번 무질서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질서 정연한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더라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런 거를 비가역 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비가역 현상, 비가역 과정.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진자 운동처럼 예를 들어서 진자가 이렇게 있어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가역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원위치할 때. 그런데 대다수의 자연 현상들은 한번 무질서하게 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 하는 게 이제 비가역 과정으로만 움직이더라, 이런 거죠. 유리가 깨졌는데 다시 원위치로 저절로 붙는 과정은 없겠죠.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여러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 많긴 한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찬물이 있습니다. 찬물. 더하기 더운 물.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더운 물이라고 할까요? 요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 그런데 저절로 미지근한 물이 됐다는 소리는 여기 더운 물에 있었던 열 에너지 또는 열이 찬물한테 가고,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요. 얘는 온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인 미지근한 물이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저절로 미지근한 물이 더운 물한테 열을 가해서 더운 물은 더 뜨거워지고 찬물은 더 차가워지는, 뭔가 두 개의 값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섞었을 때 찬물 쪽에서 더운 물 쪽으로 절대 열 에너지가 가지 않죠. 그래서 찬물이 열을 가해가지고 얘는 얼음물이 되고 얘는 부글부글 끓어서 막 수증기가 되는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 한쪽 방향으로만 자율현상이 일어나더라. 뭐 이런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기관과 열 효율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열기관과 열 효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열기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죠. 공급된 열 에너지, 그걸 가지고 이 자동차 엔진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를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서 호스란히 100만큼의 일을 하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데 자연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00을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항상 손실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된다 그러면 이때 얼마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40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100을 공급해서 이만큼 손실되고 나머지 갖다 일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걸 공급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열 효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이제 나타내서 표현하자라는 거죠. 표현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Q1, 공급되는 열 에너지는 일한 에너지라고, 일 에너지죠. 그 다음에 손실되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공급된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얘가 열 효율이에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공급된 에너지 Q1 분의 W, 요게 열 효율이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도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요 값을 약간 변형하는 경우가 있어요. W니까 얘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Q1은 Q1-Q2 이렇게 표현을 하고 1-Q1, Q2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거든요. 이 형태를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보기를 보게 된다 그러면 기억
Q2는 제로인, 즉 손실되는 에너지, 요 값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열 효율이 100%가 되는 거죠. 제2 연구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꿈의 기간입니다.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니은 열기간의 효율은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커진다. 이걸 보면 되겠죠.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빠지는 거니까 열 효율 값은 커지는 상태인 거죠. 니은 동그라미. 디귿 열기간의 효율은 T1-T2가 작을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Q 값 열이라고 하는 거는 MC 델타 T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뭐 동일하다. 그 다음에 비열도 뭐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하면은 생각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열 에너지는 온도 변화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T1-T2라고 바꿔서 표현하시면 되는 거니까 분자가 작을수록 열 효율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커진다고 하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잘 물어보진 않겠죠. 잘 물어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열 기간, 열 효율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더 진도를 나갈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문제를 풀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시험 관련돼서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